반도체 소부장의 종목들이 고점 대비해서 주가 조정을 맞아요. 받아줬거든요. 이제 막 반등의 흐름들이 만들어지는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년도에 올라갈 수 있는 반도체 소부장을 사겠다라고 판단을 하신다면 선당 공정이라고 하는 제자리 형태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이제 움직임이 진행되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반도체 산업의 아주 큰 이벤트가 뭐냐면 국내 반도체 소부장 내에서의 변화가 크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이. 네, 경제토크 오늘 KR리서치 김대준 대표님과 반도체 투자 전략을 모색합니다. 그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맥락은 예를 들면 제가 정리해보면 틀리면 얘기해 주세요. 네. 뭐 적극 매수라기보다는 매수 쪽이고 긍정적으로 보지만 좀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그죠? 네. 이렇게 가자는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해 해석하고 네. 삼성전자가 뭔가 나올 이야기가 많다. 그죠? 맞죠. 하이닉스는 사실은 나올 이야기란 게 뭐 HBM 잘 팔린다. 네. 그죠? 그다음에 지금 HBM 뭐 4 쪽으로 해서 뭐 물량이 늘어난다. 새로운 로직 다이의 수율 뭐 이 정도인데 네. 삼성은 말씀하신 파운드리라든지 또 엑시노스 뭐 이런 거라든지 그죠? 맞습니다. 나올 재료들이 더 많다. 가능성이 더 많다. 그죠? 주가 상승 네. 여력이 있다라고 네. 보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부장 단이 항상 고민인데 네. 지금 소부장은 올라올 때 사실은 몇몇 종목만 쏠림으로 뭐 대표적인 게 이스페타시스죠, 그죠? 네. 몇 명만 올라왔고 그나마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꽤 변동성을 줬어요, 그죠? 네, 네. 그럼 내년을 바라보면 이들 종목이 지금 같은 국면으로 가느냐, 아니면 어쨌든 투자가 늘면서 소위 뭐 전공종 이런 쪽으로 또 온기가 좀 확산될 수 있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소부장은 두 가지 부류로의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는 뭐 11만 2천 원 고점 찍고 9만 3천 원 찍고 지금 11만 원 수준까지 어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네. 한 20% 조정받고 거의 고점 근처까지 올라와 있고요. 하이닉스 같은 건 64만 원 고점 찍고 50만 원 초반까지 갔다 58만 원, 59만 원 근처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김 대표님 대단해. 숫자를 그냥 다 외우고 있어, 아닙니다. 그죠? 머릿속에 이게 그림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매일 보니까요. 차트가 머릿속에 그려져 있어. 네. 반면에 네. 소부장의 종목들은 한미반도체는 15만 원 갔다 10만 원 찍고 오늘장 강세 현상을 보여주고 아직도 고점 부분까지 올라갈 맞아. 여지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원익 IPS는 그나마 좀 덜 빠졌기 때문에 강세 현상에서의 모습이 오늘 좀 어느 정도 회복했지만 대부분의 반도체 소부장의 종목들이 최근에 한 30% 많게는 40% 정도 고점 대비해서 주가 조정을 맞아요. 받아줬거든요. 지난 11월 7일, 8일 이때 고점 찍고 대부분 한 달여 동안 조정받고 움직임 자체가 제한적으로 진행이 되어진 상태에서 이제 막 반등의 흐름들이 만들어지는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반도체 소부장을 사겠다라고 판단하신다라면 첫 번째 부류에 낙폭이 컸던 종목 중심으로 해서 반등치가 만들어지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전고점 수준 근처까지 반등을 줬기 때문에 소부장의 대부분 종목들도 전고점 부근까지의 반등세를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종목 내에서 예를 들어서 유진테크라든가 이게 10만 원에서 7만 원까지 빠졌다가 이제 7만 한 7천 원 하거든요. 그러면 9만 원 정도 수준까지는 반등 여력이 있어 보인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 한 20%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PSK 굉장히 강했죠. 그리고 많이 빠졌습니다. 반등 여력이 있고요. 네. 원익 IPS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한미반도체 15만 원에서 10만 원 내려갔다 이제 11만 원이니까 14 수준까지는 반등 줄 수 있는 여지에서의 낙폭과대 소부장 종목들이 첫 번째 타켓이고요. 낙폭 과대류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나는 지금 반도체 소부장을 사는데 빠른 시장 대응력이 약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올라갈 수 있는 반도체 소부장을 사겠다라고 판단을 하신다면 우리가 흔히 반도체 소부장 내에서도 뭐 전공정이 있고 후공정이 있고 전공정 내에서는 소재 뭐 장비가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분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앞단에 선당 공정이라고 하는 공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미세 공정, 4나노 이하급의 반도체 공정. 다시 말해서 파운드리와 시스템 반도체 쪽에 삼성전자와 관련된 이쪽에 협업을 하는 기업들의 주가는 최근 소부장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 전혀 주가의 반응도를 보여주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도 최근 1년 내에서의 상황에서 제자리 형태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칩셋 미디어라든가 에이징 랜드라든가 이게 IP, 반도체 IP라고 해서 솔루션 제공하는 회사들이거든요.
이들 종목들의 흐름은 기존의 D램 업황 호전에 따른 D램과 관련된 반도체 소부장 내에서의 종목들이 최근까지 주가가 강했다라고 한다면 이들 그 앞단의 선당 공정 종목들은 주가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년도를 겨냥을 해서 내년도에 삼성전자 파운드리 쪽에서의 업황 개선이 되어지는 측면이라든지 또는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의 적자 규모가 축소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에서 추가적인 지출 내역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 내에서의 주가가 이제 그 움직임이 진행되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내년도에 반도체 그 산업에 아주 큰 이벤트가 내년 하반기에 있습니다. 뭐냐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 용인의 그 반도체 클러스터가 내년 말 내후년 초에 그 완공이 되거든요. 네.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이냐면 여의도의 한 3배 정도 규모라고 합니다. 1,000만 제곱미터 정도 된다라고 하고 여기에 이제 300조 정도 투자를 했고 들어오는 기업은 한 150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들어온다라고 해요. 삼성의 하이닉스가 당연히 들어가고요. 이렇게 될 때 국내 반도체 소부장 내에서의 변화가 크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변화라고 하는 것은 무슨 변화이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 소부장 내에서의 국산화율이 대략 몇 %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네. 물어보시는 이유는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어보시는 이유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높지 않다. 이런 게 네. 문제 깔린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죠? 깔린 거기 때문에 그러면 절반을 뚝 자르면 50%인데 그러면 50%가 되겠느냐? 50%가 안 될 수도 있다. 한 40에서 50%? 30%입니다. 30%. 그러니까 소재는 50%가 조금 넘습니다. 소재는 국산화를 많이 했거든요. 2019년도에 네네. 일본과 그 화이트리스트 관련해서 이제 경쟁하면서 국산화를 많이 했는데 이게 네. 50%가 좀 넘고요. 소재는 뭐 국산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비 쪽이 20%가 안 됩니다. 네. 대부분 일본, 미국, 유럽에서 수입해서 쓰거든요. 그럼 이번에 반도체 클러스터 단지를 만들어서 집적체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공동 협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연구하고 생산하고 개발하게 되면 이 반도체 소부장 내에서의 한 단계 레벨업이 될 수 있고 여기서 국산화도 훨씬 더 진행되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소부장의 주가 상황에서의 흐름은 올해보다는 내년에 이슈가 불거지는 2, 4분기 이후에 주가 움직임에서 좀 더 강화된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년 하반기에 완공 이 부분도 반도체 산업에서 하나의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상승 가능성이 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이제 장비 업체들도 들어가서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네네. 대표적으로 이제 뭐 전공정이나 그죠 이런 맞습니다. 장비들인데 그것도 무착되고 좋아진다고 보면 안 되네, 그죠? 기본적으로 좋아지고 수요가 있는데 국내 장비 업체에 대한 수요가 제한적이라면 그죠? 네네. 그 중에서도 좀 옥석 가리기를 좀 해야 되네요, 그죠? 반면에 소재 쪽은 또 이제 캐파가 늘어나면 좋아진다고 보고. 네, 소재 쪽은 이미 국산화 50% 넘어갔기 예. 때문에 어느 정도의 국산화가 되었고 장비 쪽을 좀 더 예. 국산화 비율을 좀 더 높여가는 쪽으로의 진행이 되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소부장 얘기했는데요. 이제 낙폭과대 류와 함께 내년에 기대가 되는 뉴선당 공정 이렇게 얘기하셨고 분류하기 나름이에요.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어요. 소부장은 최근에 올라온 주식군, 못 올라온 주식군. 그렇죠. 이렇게 구별한다면 지금 얘기한 건 좀 못 올라온 군에 들어갈 수 있고 네. 최근에 올라온 군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 이스페타 시스템에서 후공정의 일부 업체들, 패키징 이런 쪽, 그죠? 네. 그러면 그런 쪽이 더 흔들리고 계속 가는 게 더 가는 거 아닐까요? 과거에 제가 맨날 과거 얘기 말씀만 경험이죠, 드리는데 우리가 경험인데. 2018년도에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좋았을 때부터 해서 두 번째 사이클인 21년도 사이클에서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앞에서 끌고 갔던 종목들이 있고요. 그리고 뒤에 따라가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소재, 부품, 장비. 우리가 네. 소부장 하는데 굳이 소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고 주가가 올라갈 때 소부장 내에서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게 소재고요. 뭐 부품 종목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부품주가 올라가는 형태가 진행되고 소재 다음에 장비주가 보통 움직임이 진행되기 때문에 소부장 이렇게도 네. 평가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스페타시스 같은 종목이 최근 내에서 굉장히 핫하게 주가 많이 끌고 왔는데요. 항상 과거 흐름 내에서의 소부장 내에서의 주가 움직임을 보면
한 차례 쭉 끌고 왔던 종목이 계속해서 이후에 조정받고 다시 가는 패턴들은 거의 제 기억상에는 그렇구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패턴이 바뀐다라는 측면으로 접근하시는 게 어떠할까 생각합니다. 소부장이 좀 다를 수 있겠네. 예를 들면 어떤 주도주라고 하면 쉬었다가 주도주가 가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방사능 가스에서는 에로스페이스나 혹은 로템이 쉰다고 해서 다른 게 올라서 주도주로 확 바꿔 가지 않아요. 그죠? 쉬었다가 맞습니다. 이제 주도주가 끌고 가는 건데 소부장은 성격이 좀 다를 수 있겠다. 그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죠? 네. 주도주는 이제 삼성 하이닉스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소부장은 따라가는 형태가 되는 네. 경우들이 많죠. 네. 반도체 소부장 전략까지 김대준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